심부름센터, 흥신소, 뭔가 이 음습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도요. 이제 뭐 셜록 홈즈나 그리고 명탐정 코난 같은 그런 탐정이 진짜 탐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다 하지 못하는 각종 사건들을 그야말로 끝까지 파헤쳐서 이걸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탐정이세요? 임병수 탐정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호 탐정. 뭐 몇몇 매체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 뭐 반자칭 뭐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반자칭이요? 네. 아니 타칭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탐정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나 어떤 뭐 사건 같은 게 있어요? 일단 경찰은 그 형법에 준해서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살인 사건, 강도, 강간 이렇게. 예. 근데 탐정은요 경찰과 다르게 민사 형사를 넘나들어요. 네. 민사 형사. 예. 이게 이제 뭐 죄형 법정주의처럼 딱 법에 정해져 있는 뭐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막 들어와요. 그렇겠죠. 뭐 기억에 남는 게 뭐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딱 생각나는 거는 공무원 공기업에서 이제 퇴직을 거의 이제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의뢰인이 누나였어요. 자기 남동생이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공기업이죠. 예. 약간 기술직이었는데 재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예. 사별한 이후에 어떤 여자랑 재혼을 했고 그 여자가 딸린 아이가 3남매가 있어요. 다 큰 성인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강서의 모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려요. 강제 입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의뢰인의 동생을요? 맞습니다. 그 공기업에서 퇴직하신 분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닌 예. 이제 그 새로운 부인이 데리고 온 자식들 예. 3남매랑 와이프가 짜고 자기를 강제 입원을 시켜요. 사설 구급차가 와가지고. 그 내용인 즉슨 뭐 노상방뇨를 한다, 고성방가를 하고 다니고 이웃에 피해를 주고 헛소리를 막 하고 다니고 막 병도 깨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대요. 예. 지어대서 우리나라 법에서 사설 정신병원에 가족의 동의가 전체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법상 2명 이상의 2명의 보호자가 있고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이 소견이 있다면은 입원은 가능하다는 게 이제 현행 법상 그렇긴 해요. 저도 이게 되게 놀란 게 어쨌든 재혼을 했지만 가족이 됐으니까 3남매랑 와이프가 동의를 다 한 거죠. 문제는 이제 병원이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인데 서울 강서에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병원을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기에 악명 높은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의뢰인 얘기가. 물론 이제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입원이 돼 있고 동생은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가족들이 병원과 짜고 이렇게 입원을 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찾아와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자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누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을 좀 찾아달라라는 의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탐정한테 의뢰를 하는 게 정확한 사실조사 기자처럼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체증해 달라. 사실 확인 조사 플러스 체증 이 두 가지가 보통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내나 남편이 불륜을 한다. 불륜 증거를 찾아달라. 그럼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찾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어떤 사람 찾기 또는 조사를 해달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이 입원을 했고 입원을 시킨 사람들은 새로운 그 아이들 3남매 성인이 된 그리고 아내들인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 모처에 새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대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입원을 시키자마자 또.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은 그대로 날라갔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림이 딱 나오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대요. 자기 동생은 입원시키고 일단 이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줍니다.
아, 그걸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경기도에 뭐 김씨 이씨 찾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휴민트라고 하죠, 보통 인적인 네트워크나. 사실은 이제 뭐 영업 비밀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어찌됐든 간에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탐정이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고 저 탐정인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경찰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옆으로 쇽 피합니다, 저는. 쇽 피한 다음에 이렇게 띵동띵동 누르면은 이 앞에 사람이 없는데 안에서는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세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저는 옆으로 딱 숨어서 그 소리를 녹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의뢰인한테 들려줍니다. 아, 이게 그분 맞냐 조카 아니냐. 맞냐 조카.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몇 동 몇 호니까 와서 찾아가라. 그래서 그 집을 가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불법 체포강간으로 그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불법 감금. 그렇죠. 예. 병원까지 전부 다 고소를 했죠, 거기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입원이 되는구나.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이 되는구나. 생사람을. 아니, 근데 좀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실 가족들 동의하에 강제 입원시킬 정도라는 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의료학적인 뭐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뭔가 진짜 엄청나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정도의 선의여야 가족들도 동의하고 그리고 또 전문의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입원 치료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가족들이 많은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뭐 학대를 했다, 나한테 윽박지르고 욕했다,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거의 뭐 소설에 준하는 내용들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멀쩡하신 분이에요. 근데 직접 만나 보셨어요? 그 정신병원에 감금되겠던 분을? 그 의뢰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죠. 직접 만나진 않고. 탐정은 바람처럼 들어가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들어가서 연기처럼 나와요? 직접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감금됐던 분은 선생님의 존재를 알죠. 모를 수도 있겠어요? 알아요? 존재만?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의뢰인분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아는 지인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봐라. 이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찾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사기관은. 권력을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탐정은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민형사상 복잡한 어떤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그렇게 도움을 드렸죠. 이게 그 선을 굉장히 잘 타시는 거군요. 탐정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절세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탐정 제자들 교육시킬 때도 항상 법을 한 70-80%를 교육을 시켜요. 탐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탐정이 사실은 우리의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지면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휴민트라는 표현도 나왔군요. 그렇죠. 뭐 정보 네트워크, 간첩, 세작, 밀정, 정보원, 첩보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인원이죠. 하지만 대상자나 적국의 입장에서는 원수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간첩을 스파이를 파견하면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적죄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사인과 사인 안에 탐정정보원이 개입이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뭐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잘 알아야 슉슉슉슉 잘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거는 이제 의뢰를 받지 않고. 이게 불법적인 일로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딱 이게 나오면은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시는군요. 옛날에 강서 전처살인 사건처럼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걸러냅니다. 강서 전처살인 사건은 어떤 거였었죠? 이혼을 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서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 이후에 심부름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위치 추적이나 이런 동선을 계속 추적하다가 새벽에 운동하러 나간 사이에 칼로 죽인 사건이죠. 등촌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사실 심부름센터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뢰를 받을 때
뭐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이라든지 네. 전 처에 대한 어떤 추적 조사라든지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경우로 의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 셰프 손에 주어지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만 그렇죠. 범죄자의 손에 주어지면 이제 그거는 살상 흉기가 돼버리는 흉기가 되는 것처럼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교육, 윤리교육을 굉장히 잘 받아야 돼요. 탐정은.